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아침입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제 지금 공사 중인 4년째 공사 중이죠. 김해공항 확장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그건 가덕 신공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있자 이제 언론에서 각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을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비난에다가 동남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 해결됐다라는 찬사까지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면서 기사들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정치적인 논란이 되어온 사안인데다가 공항이 또 전문적인 지식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 그렇다. 사실 부산 경남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20년 가까이 해안공항이 좋으냐 내륙공항이 좋으냐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런 공항 논란이 어느 자리에 가서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술자리 안주거리로도 언제나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 공항은 사실은요, 앞으로 향후 여객 수요, 안전성, 소음, 바람의 세기, 이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더 의문점도 많고요. 또 정치인들도 자기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자기는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을 주장해 왔다는 사람도 나서고요. 또 오래전부터 자기는 반대해 왔다는 사람도 나서고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의문점, 헷갈리는 점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공항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모두 빼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알기 쉽게 지금 생겨난 각종 기사들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팩트 위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인 물론이고요. 전문가들도 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주장들도 다 다르고요. 정치인 주장 다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먼저 각종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이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란이 이제 18년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는 것도 있고 17년 동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4년이다. 이렇게 갖가지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2년 4월이었습니다. 그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입니다. 이 중국 민항기가 안 좋은 날씨에 김해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다가 그 공항 옆에 있는 김해 돛대산에 부딪혀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126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고였죠. 이 사고가 발생을 하자 이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 김해공항을 어떤 식으로 손을 보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짓든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그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게 더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18년째의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는다 이러는데 이건 200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17년째 논란은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요. 2002년 12월에 노무현과 이해창이 붙죠. 그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자 신분으로 2003년 1월에 부산에 와서 이 부울경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 경제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꺼냅니다. 이 부산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대통령 당선인이 꼭 좀 참고해 달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게 17년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4년이 계산이 또 나오는 이유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재임 기간 내내 이게 사실은 이 부산 신공항이라고 그때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부산 신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수도권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 전체를 놓고 원포트
큰 허브 공항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지금 김해에 부산 쪽에 공항을 다시 대형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밀쳐두고 있다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부산 신항만을 찾습니다. 그 신항만을 찾은 자리에서 또 이 얘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국토부 장관에게 이용섭입니다.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죠. 야, 한번 적극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2006년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계산은 이제 그때로 계산을 하면 14년이 되는 거고요. 또 각종 언론을 보시면 부산 신공항, 남북권 신공항, 영남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이젠 가덕 신공항까지요. 이름이 또 다 다릅니다. 여기엔 또 사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할 때는 부산에 신공항을 하나 만든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지시를 하면서는 남북권 전체를 아우르는 신공항이 필요하니까 남북권 신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영남권 신공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백지화 시켰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가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을 하면서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이름을 자리하게 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해서 김해 지금 공항을 확장 공사를 하고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다. 그다음 대구 경북에는 통합 신공항을 따로 짓는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에는 통합 신공항을 따로 짓고 있죠. 그다음 가덕 신공항은 원래부터 가덕도를 주장해 오던 부산 경남 주민들의 뜻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또 공약을 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공사는 문제가 있다. 24시간 관문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할 때는 이미 가덕 신공항을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역 연구를 했고요. 외국, 국내외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7차례인가 용역 연구를 합니다. 또 이번에도 이 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했죠. 1년 5개월여 동안요. 재검증을 하면서 각가지 안전성, 여객 수요 예측, 각종 환경 영향 평가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무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총리실에서도 얼마 전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이 적당하다. 국토부에서도 계속 김해공항 확장이 적정하지 새로운 가덕 신공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경제성이나 이런 여러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였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김해공항은 문제가 있다.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키가 170인 사람이 있으면요, 180이 볼 때는 작아 보이는 거고 키가 160인 사람에게는 170은 커 보이는 겁니다. 이 공항이라는 문제는요, 사실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신공항을 짓게 되면 이 신공항이 수용하게 될 그 지역의 넓이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걸 동남권으로 보느냐, 영남권으로 보느냐, 남북권 전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 수요 예측도 미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죠. 지금 2020년이 현재와 2050년을 기준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 더 중요한 건요,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른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일반인들도 이 동남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보다 대형, 보다 허브, 중심공항을 갖고 싶은 거고요. 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 가지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뒤집어졌기 때문에 총리실 검증에서 이것도 그 원전 수사처럼 이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물론 감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원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공항이 필요하다, 또 규모도 더 큰 공항이 필요하다, 아니다,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논란이 오래되고 또 이걸 정치가 이용을 하게 되면서 지난
뭐 저는 한 15년의 논란거리다 이렇게 보는데 뭐 17년, 18년 그 논란거리가 돼 왔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대구 경북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왜 저렇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 신공항을 만들도록 이미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조치하면서 이제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에는 하게 하도록 해준 거고요. 그런데 왜 반발하느냐?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했죠.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할 때는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을 만들고 부산, 경남, 울산에 이 김해공항 확장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거점 공항으로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동남권에서 신공항을 만들게 되면 이 신공항은 허브공항이 될 뭐 전국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남권 전체를 아우를 허브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 원래 원했던 것이 이 허브공항 자신들 그러니까 밀양 쪽이었죠 그때는 밀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남권 허브공항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이 동남권은 이렇게 바뀌면 달라지면 되느냐 이 합의를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제 주관적인 좀 판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뭐 이건 뭐 여야 또 여당 안에서 야당 안에서도 의원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보는 견해는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이 공항이나 항만 같은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선거에 이용한 가장 나쁜 사례가 이 신공항입니다. 이게 선거로 이용이 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의 누더기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형 국책 사업은 사실은 정부가 입지까지 뭐 발전 계획, 입지 딱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이 많은 불만이 좀 있더라도 따라가게 되고요.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추진을 해야 국가 발전, 장기 발전 차원에서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돼버리고 싸움거리가 돼버리고 뭐 주민 투표를 하자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 자체를.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거고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또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그 혼란 속에서 결정된 걸 다시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뭐냐? 뭐 이건 뭐 굳이 제 추측이 아니라도 거의 뭐 전 언론이 비슷한 추측입니다. 내년 부산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죠. 근데 그것만 겨냥한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 논란이 17년 됐느냐, 18년 됐느냐 했는데 천만의 말씀요. 이 논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몇 년간 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정치 세력은 이걸 몇 년간 더 끌고 갈 겁니다. 적어도 2022년 대선까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공항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공항의 공기를 얼마나 할 거냐? 기간을요. 이 모두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빨라지고 커지고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 공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당연하게 대구 경북이 반발할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이 갈등을 빚어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남권 새로운 공항 가덕 신공항을 터뜨리면 영남권이 갈라진다 두 쪽으로. 이거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대목이죠. 특별법을 만들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완공 시기나 규모 그 논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또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부분, 의문이 될 부분, 여기 다루고 이 기사 다루고요. 또 정치인들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전문적인 지식은 모두 빼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것은 요 정도이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계산들 빼고는 제가 거의 팩트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름대로 좀 잘 이야기가 됐는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